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병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내가 여기 있고, 그러면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바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암모니아 분자들 사이에 이렇게 같이 막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분자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자들이 이동을 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같은 온도 그리고 같은 압력에서 기체의 확산 속도는 이제 몰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죠? 여기 확산 속도인데, R1과 R2는 각각 기체의 1과 2의 확산 속도다. 그리고 M1과 M2는 각각의 몰 질량이다. 자, 봅시다. 그렇죠? R2, 2의 확산 속도분의 1의 확산 속도의 B는 루트 1의 몰 질량분의 2의 몰 질량이다.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M2, M1, 그렇죠? 2, 2, N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다, 반비례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확산 속도는 이렇게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몰 질량이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R2도 이렇게 몰 질량이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분자 이 R1과 R2가, 그렇죠? 각각의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있어야 하죠. 그래야 이게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암모니아 이렇게 시약과 이렇게 염산 시약을 이렇게 있는데, 먼저 암모니아 반응식을 써봅시다. 이렇게 하면 NH4Cl 되죠. 왼쪽 오른쪽 원소의 개수를 세봅시다. N이 하나 맞고 H가 4개, 오른쪽 4개, Cl 하나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NH3의 몰 질량이 어떻게 돼요? N이 14고 H가 1이죠. 그러면 14 플러스 3이 되면 17이죠. 얘는 H가 1이고 CL이 35.9인가? 35.5인가 정도. 한번 볼까요?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일반화책 맨 첫 장의 주기율표 봅시다. CL 염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요? 17번이죠. 그럼 35.4. 35.45에 1 나면 36.45. 요새 한 36 받네요. 그래서 보면 암모니아의 몰 질량이 17이고 HCl의 몰 질량이 3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암모니아가 좀 더 빨리 확산이 되겠죠? 염산은 좀 더 늦게 확산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 여기 가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HCl과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하얀색 기체인 암모늄 클로라이드, 그렇죠? 요 생성물을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산과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공통적인 맥락이 있거든요. 기체 분출이라고, 이퓨전이라고, 이퓨전. 기체 분출. 자, 보면 용기의 한쪽에서 가압된 기체가 조그만 구멍을 통하여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 보면 이쪽에 많은 기체가 있죠. 그런데 여기 옆에는 진공이에요.
여기는 자 기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구멍을 뽁 뚫어놨어요. 그러면 여기 기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체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체가 많으니까 압력이 크겠죠. 여기 진공이니까 압력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 기체의 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하, 압력 봐봐요.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압력이 높으면 즉 그 시스템에서의 분자의 몰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벽면에 그렇죠? 분자들이 막 있는데 여기를 때려서 생기는 것이 압력이잖아요. 압력. 그렇죠? 압력.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단위가 파스칼이잖아요. 파스칼. 그렇죠? PA라고 하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분자들이 이동을 한다. 이게 이동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분출이라고 한다. 분출. 그래서 기체의 분출은 기체 분자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과 동일하게 요 기체 분출 속도가 이런 식의 같은 형태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5.17.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인화성 기체가 다공성벽. 다공성이라는 게 많을 다, 공성. 그러니까 어떤 이 구멍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러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벽, barrier를 통하여 분출되는 자 했는데 1.5분이 걸린다. 자 봅시다. 탄소와 어떤 수소로 기울어졌는데 요게 분출될 때 1.5분이 걸린대요. 그렇죠? 근데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같은 부피의 브로민 전기는 자 요게 4.73분이 걸린대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 브로민의 분자량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확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시간에 대해 확산 시간에 대해서 좀 식을 좀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확산 속도 그러니까 E의 확산 속도와 R1의 확산 속도 봐봐요. 자, 확산 속도가 느리면 확산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리죠.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반비례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시간이 빠르다, 확산 속력이 빠르다, 휙 가면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한다. 그렇죠? S는 TV. 그렇죠? 시간. 그렇죠? V. T분의 S.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한다. 그렇죠? S는 TV 이거 알잖아요. 이동 거리, 시간, 속력. S는 TV 이렇게 잘 외우고 있겠죠? 나도 이렇게 학창시절 때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자, 요거 하면 분자량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브로민의 분자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분자량을 찾으려면 일반학 책에 표지에 있는 주기율표를 찾아봐야죠. 보면 35번, 원자분 35번, 79.9가 되면 돼요. 79.9. BR은 79.9고 BR2는 곱하기 2 해야지. 곱하기 2 하면 159.8이 되죠. 그렇죠? 분자량 159.8. 그렇죠? 그러면 시간 알고 분자량 한다. 시간 알고 분자량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T2 T1을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T2라고 할까? T2라고 하고 아니다. 얘를 T2라고 하고 얘를 T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T1분의 T2는 자 분자량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T2는 자 여기 M1 M1이 뭐야? 여기 또 M1이 되겠다. 여기가 M2 M1은 자 159.8분의 X다. 그죠? 그러면 T1이 뭐예요? 4.73분의 1.5는 루트 159.8분의 X. 요 X를 구하면 되죠. 이거 X. 일단은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랑 같죠? 요거를 이렇게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먼저 여기를 여기를 제곱하면 되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지울게요. 여기를 제곱하고 여기를 제곱을 해봐요. 그러면 4.73분의 1호 제곱은 159.8분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 159.8 여기다 159.8 이렇게 하면 M을 구할 수가 있죠. 16.1 자, M이 16.1이에요. 우리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X, Y잖아요. 16이다. 그러면 탄소가 한 12이지. 몰 질량이 10이죠. H가 1. 1이죠. 그러면 요 정도 하면 자 하면 여기 한 4개 정도 H가 4개 있고 하면 한 16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GH4 정도 되겠다. 자,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 좀 어렵진 않지만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확산 속도와 그렇죠? 시간은 반비례한다. 그렇죠? 확산 속도, 시간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몰 질량에도 반비례한다. 요거를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요거를 그냥 외우려고 생각을 하지 마요. 하지 말고, 자, 또 확산 속도는 시간에 반비례하고 몰 질량에 반비례했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 확산 속도는 자, 속도잖아요. 속도.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봐. 확산된다고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여기서 슝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자,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적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비례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확산 속도는 자, 무거울수록 자, 확산 속도가 작잖아요. 그래서 몰 질량에 반비례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원리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해놨는데, 좀 전공책도 좀 영어로 좀 공부해야 좀 더 개념이 좀 더 이렇게 확 와닿거든요. 한국말이 좀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 보면 명확하거든요. 보면 자, gas effusion, 그러니까 기체 분출이잖아요. Gas molecules move from a high pressure region to a low pressure one through a pinhole. 그렇죠? 가스 분자들은 이동한대요. 그렇죠? 뭐뭐로부터 그렇죠? 높은 압력인 지역부터 to 뭐뭐까지 낮은 압력인 지역. 그렇죠? 이 원은 자, 리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리전이라고 써도 되지만은 문장에서는 반복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은
region 대신에 one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through 뭐를 통하여 phenol 아니 phenol이 아니라 피놀이 여기 이 홀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말은 너무 어려워. 용기 한쪽에서 가압된 기체가 조그만 구멍을 통하여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 어렵잖아요. 그죠? 보면 gas molecules move from a high pressure region to a low pressure one through a pinhole. 이렇게.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많이 좀 해두고, 그죠? 그래서 전공책도 영어로 봐야 되는데, 뭐 공부가 진짜 자기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책이 한글판이잖아요. 요거를 원서를 하나 사서 한번 쭉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좀 영어 실력이 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아니고 뭐 영어 실력이 안 돼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쭉 읽어보면 좀 더 이 개념 파악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서도 꼭 읽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상적 거동에서 벗어남 이런 게 있는데 자 봅시다. 자, ideal behavior. 이상적 거동. 이상적 거동이 얘가 뭐가 너 이상해 그런 말이 아니라 아이디얼. 그렇죠? 이상적. 즉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상기체 방정식. 그렇죠? 그거의 이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들의 이제 이상적 아이디얼한 행동, 그런 거동을 나타내는데 자, 실제 기체에서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실제 이상적 거동에서는 보면 가정이 있잖아요. 기체 상태에 있는 분자들은 그죠? 서로 인력이나 청력 등 어떠한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 즉, 그 기체 분자들이 분명히 그 분자들 사이에 반대류 발수라는 어떤 인력도 존재할 거고 어떤 반발력도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이 있고 그리고 분자 부피는 용기 부피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다. 이 분자도 어떤 크기를 갖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용기 부피에 비해 그렇죠? 어떤 포인트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있죠. 분자 부피는 용기 부피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다. 작으니까 그만큼 서로 인력이나 청력 등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죠? 그죠? 너무 부피가 작으니까 둘 사이에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도 작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실제 조건에서는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처럼 거동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반발력이나 인력들이 작용하는데 당연히 이상기체처럼 작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실제 기체를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실제 기체로 할 때 어떤 값을 보정을 해줘요.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압력 그리고 부피.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 압력을 보정해주고 여기서는 부피를 보정해줘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뒤에서 얘기하는 게 낫겠대. 그죠? 봅시다. 봅시다. 낮은 압력일 때, 즉 엄청 낮은 압력일 때, 그렇죠? 이때 이상적 거동을 보여요, 둘 다. 여기를 확대하면 거의 이렇게 먼저 이거 먼저 설명을 해야겠다. 보면 x축이 압력이고 y축이 rt분의 pv. rt분의 pv는 뭐예요? 이건 몰수죠, 몰수. 몰수는 뭐예요? 1몰. 요게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 이상기체인데 압력이 여기 요걸 확대해 보면 거의 일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상적 거동 보지만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여기 값과 벗어나는 갑자기 커지죠, 그렇죠? 커지죠.
크게 벗어난다. 그래서 대기압에서 기체 분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인력이 매우 작다. 그렇죠? 그리고 높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가 증가한다. 즉 분자들은 서로 가까워진다. 그리고 분자 간의 힘은 분자 운동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커져서 기체는 이상적으로 거동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압력이 증가하면, 그렇죠? 이상적 거동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자, 압력이 증가한다. 어떤 부피에서 거기에 어떤 물질의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그만큼 몰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자수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분자수 간에 서로 간에 자, 봅시다.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이라는 것은 어떤 벽면에 이 물질들이 그 벽면에 가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주위에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분자들이. 그러면 이 입자들과 얘가 여기 벽면에 가하려고 압력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인력 작용하고 여기서 인력 작용하고 얘가 이렇게 끌어당기면 얘가 벽면에 얘가 없을 때보다 요 벽에 좀 더 힘을 덜 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더 작아져요.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적 거동을 나타내는 기체보다 실제 기체는 압력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이 분자들 간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입자가 벽에 딱 충돌할 때 그때 딱 그 충돌하는 입자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만큼 벽의 압력이 작아진다. 그리고 자 봅시다. 그리고 자, 그 분자 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 분자들 간에 어떤 힘이 작용하면 그만큼 분자들 간의 부피도 작아지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그냥 점으로 나타내는 자, 분자지만은 요 둘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작용한다고 하면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피가 좀 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압력이 커지면 반발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압력이 그렇죠? 그렇죠? 하고 이쪽 부분은 자, 인력이 작용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뭐 이해했죠? 그래서 자, 여기 있네. 그래서 실제 기체에서 여기 벽면인데 요게 자, 벽면을 딱 작용할 때 그때 압력을 나타내는데 이 주위에 있는 분자들이 얘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봐요.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얘가 여기를 딱 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 간에 고무줄 때문에 이걸 잘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즉 압력이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 기체에서는. 이상 기체에서는 요게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가정을 했잖아요. 분자 간에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 기체에서는 자, 압력이 작아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실제 기체의 거동을 기수하기 위해서 이상 기체 방정식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하하, 네, 좀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 한번 끊고 한번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끊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 이전에 무슨 말인지는 알죠? 부피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보다 압력이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다. 인력보다는 분자 간에 끌어당기고 자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어떤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기체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보정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서 끊고 한번 할게요. 네.